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이 정말 이게 전부일까?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 어느새 익숙해져 버린 무기력함, 그리고 가슴 한구석에서 가끔씩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저는 36이 되도록 제 진짜 목소리를 잃고 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목소리가 있다는 것조차 잊고 살았죠.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우연한 계기로 20년 전에 묻어두었던 꿈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일상이었지만 더 이상 같지 않았고, 거울 속 제 모습도 조금씩 달라져 갔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 속에서 혹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36살이 되도록 단 한 번도 내 목소리로 노래해 본 적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진짜 목소리를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되었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매일 아침 7시 알람이 울리면 나는 기계처럼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정장을 입고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했다. 보험회사 과장 김태현. 명함에 박힌 그 이름이 진짜 나인지 의심스러웠다. 거울 속의 남자는 분명 내 얼굴이었지만 그 눈동자에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태연아, 오늘 실적 어때? 팀장의 목소리에 나는 습관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숫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계약 건수, 수수료, 목표 달성률. 모든 것이 숫자로 환산되는 삶. 언제부터 내 인생이 이런 엑셀 시트가 되었을까? 점심시간, 혼자 앉은 카페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길거리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청년이 보였다. 지나가는 사람들 중 몇몇이 발걸음을 멈추고 동전을 던져주었다. 그 청년의 얼굴에는 내가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었다. 바로 살아있음이었다. 그날 저녁, 대학 동기 현우에게서 연락이 왔다. 몇 년 만의 연락이었다. 야, 태연아.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사냐? 그냥 그렇지 뭐. 너는? 나는 요즘 바이올린 레슨을 받고 있어. 나는 피식 웃었다. 바이올린? 갑자기 웬 바이올린? 어릴 때 배우고 싶었던 거 있잖아. 부모님이 돈 안 된다고 반대하셔서 못했던 거. 이제라도 해보려고. 현우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질투였을까, 부러움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슬픔이었을까? 너는 어릴 때 뭐 하고 싶었어? 현우가 물었다.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어릴 때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 그러고 보니 중학교 때 학교 합창단에서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음악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태연이는 목소리가 참 좋구나. 성악을 배워보는 게 어떨까?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다. 그런 걸로 밥 먹고 살 수 있겠냐? 공부나 열심히 해라. 글쎄, 기억이 안 나네. 거짓말이었다. 기억하고 있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몇 주 후 회사에서 구조조정 발표가 있었다. 다행히 내 이름은 없었지만 동료 몇 명이 명단에 올랐다. 그 중에는 나보다 일도 잘하고 성실했던 후배 지수도 있었다. 지수는 울먹이며 내게 다가왔다. 선배, 저 어떻게 하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나는 위로의 말을 건네려 했지만 입에서 나오는 건 뻔한 격려뿐이었다. 괜찮아, 더 좋은 곳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내 목소리는 공허했다. 나 자신도 믿지 않는 말을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나는 자문했다. 나는 정말 살고 있는 걸까? 이 거울 속의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피곤한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게 되었다. 성인 합창단 신규 단원 모집이라는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다. 20년 만에 다시 노래를 부른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곧 현실이 발목을 잡았다. 나이가 몇인데 지금 와서 노래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실력도 없으면서. 나는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돌렸다.
그런데 며칠 후 현우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야, 태연아. 나 바이올린 발표회야 한다. 와서 봐줄래? 나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오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발표회장은 작은 연습실이었다. 관객은 가족들과 친구들 몇 명뿐이었다. 현우가 무대에 올랐다. 떨리는 손으로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다. 첫 음이 나오는 순간 나는 충격을 받았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하나에 현우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본 적 없는 평온함이 있었다. 곡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현우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인사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현우는 완벽한 연주를 위해 바이올린을 배운 게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바이올린을 잡았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다시 문화센터 앞을 지났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 접수대에 서 있는 직원에게 물었다. 성인 합창단. 아직 신청 받나요? 네, 물론입니다. 경험이 있으신가요? 중학교 때 잠깐. 괜찮습니다. 일단 오디션부터 보시죠. 오디션이라는 말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며칠 후 나는 20년 만에 다시 노래를 불렀다. 목소리는 떨렸고 음정도 불안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합격입니다. 선생님의 말에 나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첫 연습날,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연습실에 들어갔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주부, 직장인, 은퇴한 어르신들까지. 모두의 얼굴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설렘이었다. 자, 오늘은 아름다운 나라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지휘자의 말에 따라 우리는 노래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지 걱정되었다. 하지만 점점 목소리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나는 잊고 있던 감정을 되찾았다. 바로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움이었다. 연습이 끝나고 옆자리에 앉았던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다. 목소리 참 좋으시네요. 전공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취미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 하고 싶었던 걸 이제야 하고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전혀 늦지 않았더라고요. 그 아주머니의 말이 내 가슴에 깊이 박혔다. 늦지 않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몇 달 후 우리 합창단의 첫 공연이 있었다. 작은 공연장이었지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 같았다. 무대 위에 서서 관객들을 바라보는 순간 20년 전 중학생 태연이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첫 음이 시작되었다.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와 어우러졌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것이라고. 내가 진짜 원했던 삶이라고. 공연이 끝나고 관객석에서 누군가 일어나 박수를 쳤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일어났다. 기립박수였다. 내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다. 공연 후 한 젊은 직장인이 다가왔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어릴 때 노래하는 걸 좋아했는데 어른이 되면서 포기했거든요. 오늘 공연을 보니까 다시 용기가 생겨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꿈은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니었다. 내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것, 그것이 진짜 내가 원했던 꿈이었다. 지금 나는 여전히 보험회사에서 일한다. 하지만 더 이상 숫자에만 매몰되지 않는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나는 합창단 연습실로 향한다. 그곳에서 나는 진짜 내가 된다. 진짜 내 목소리를 찾는다. 현우는 이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우리는 가끔 만나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한다.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는 행복하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말하고 싶다. 꿈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당신이 20살이든 50살이든 꿈을 꾸는데 늦은 나이는 없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용기다. 시작할 용기, 실패할 용기, 그리고 다시 일어설 용기 말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성악가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당신의 꿈도 마찬가지다. 세계 최고가 되지 못해도 당신만의 방식으로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꿈은 혼자 꾸는 것이 아니다. 내가 노래할 때 나와 함께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 노래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꿈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 당신의 꿈도 누군가와 함께할 때 더욱 빛날 것이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당신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꿈이 보내는 신호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마라.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그 목소리를, 그 꿈을 깨워라. 늦지 않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서도 뭔가 두근거리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꿈이 깨어나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36이 되어서야 제 진짜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전혀 늦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어릴 때 하고 싶었던 일, 지금도 가슴 한편에 남아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어떤 꿈이든 상관없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것, 악기를 배우고 싶었던 것, 아니면 전혀 다른 일을 해보고 싶었던 것까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응원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용기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꿈에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요. 감사합니다.